큰 바위골 아이들 김진완 글, 류동필 그림, 교원 올스토리 3년간 계속되던 지루한 전쟁이 끝났어요. 커다란 바위산에 둘러싸여 있어서 큰 바위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빨갛게 물든 단풍잎이 맑은 개울 위로 떨어져 흘러갔어요. 바위산이 마주 보이는 언덕배기 위에 대장장이 퇴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농기구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는다니. 에헤이, 부지런히 홈이며 괭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내년에는 모두들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을 게야. 벌겋게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뚝딱뚝딱 두들기며 최노인이 중얼거렸어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밥동냥을 했어요. 셋째가 길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다리야. 형, 좀 쉬었다 가자.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걷겠어. 온종일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었잖아. 첫째가 언덕 위에 있는 최노인의 오두막을 가리켰어요. 마지막으로 저 집에 가서 사정을 해보자. 그런데 막내가 아까부터 안 보이는걸? 둘째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며 말했어요. 요 녀석 밥을 얻어서 우리 몰래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셋째가 눈이 동그래져서 외쳤어요. 형, 저기 봐! 막내가 저기 있어! 둘째는 얼른 막내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힘들게 수레는 왜 밀고 있니?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드리는 거야. 혹시 알아? 고맙다고 죽 한 그릇 주실지? 막내가 생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무뚝뚝하고 고집 센 할아버지 같은걸? 난 왠지 무서워. 첫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쓸모없는 고철을 잔뜩 실어다가 뭘 하시려는 거지? 한번 따라가 보자. 아이들은 번갈아 수레를 밀며 최노인을 따라갔어요. 최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수레만 끌었지요. 우와, 꿀맛이다! 순식간에 죽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운 막내가 소리쳤어요. 최노인이 호미를 만들면서 말했어요. 도와줘서 고맙구나. 잘 데가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된다. 밤이 깊어지자 최노인은 그날 만든 호미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에이, 고작 몇 개밖에 못 만들었군. 일꾼 두세 명만 더 있으면 좋으련만. 턱을 괴고 앉아 그 말을 듣고 있던 막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있어요, 할아버지.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있다고요. 제 노인이
의아한 눈으로 막내를 쳐다보았어요. 응? 일꾼이라니 무슨 소리냐? 설마 어린 널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때였어요. 바로 저희예요. 울타리 뒤에서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새 아이가 뛰어나오며 외쳤어요. 아니, 너희들은 누구냐? 힘세고 멋있는 우리 오빠들이에요. 잘 안 씻어서 조금 지저분하지만 막내가 오빠들의 손을 잡고 생긋 웃었어요. 최노이는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어려운 처지에도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 보기 좋구나. 할아버지, 저희에게 일을 시켜주세요. 네? 첫째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아니다. 급할 것 없단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자꾸나. 참, 다들 배고프지? 우선 죽부터 끓여주마. 며칠이 지나 최노이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그래, 다들 각자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해 보았니? 첫째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단단한 쇠가 녹아서 엿가락처럼 늘었다 줄었다 갖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게 신기했어요.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를 들으면 신도 나고요. 망치질을 해보고 싶어요. 둘째가 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나무를 쓱싹쓱싹 잘라서 물건을 만드는 일이 좋아요. 호미와 괭이 자루를 만들래요. 셋째가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풀무질을 할래요. 바람을 일으킬 때마다 확확 타오르는 불꽃이 아주 예뻐요. 어제도 파란 불꽃을 보고 그림을 그린걸요. 최노인이 셋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들 의욕이 대단하구나. 내일부터 함께 열심히 해보자꾸나. 셋째가 새 형제가 할아버지를 돕는 동안 막내는 매일 시냇가에서 흙장난을 하며 놀았어요. 어느 날 최노인이 막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막내야, 혼자 놀면 심심하지 않니? 막내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심심해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오빠들 옆에 서 있으면 거추장스럽다면서 저리 가래요. 모래로 물고기들 집 지어주는 일도 점점 시시해져요. 나도 뭔가 돕고 싶은데. 오냐, 저기 매놓은 송아지가 보이지? 송아지를 타고 마을을 돌면서 고철을 모아오는 일은 어떨까? 흑장난보다는 재미있지 않겠니? 송아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막내가 소리쳤어요. 그럼요! 재미있고 말고요! 야호! 송아지야, 우리 친구하자!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세 형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막내도 소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고철을 모아왔지요. 누렁아, 다리 아프지? 그래도 고철을 많이 모아왔으니까 멀리 간 보람이 있었어. 최노인은 즐겁게 일하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대견한 녀석들이야. 힘들 텐데도 늘 웃는 얼굴이니.
다들 좋아하는 일을 하니 즐거운 게지. 어느덧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이 되었어요. 추수한 쌀을 들고 농부들이 대장간을 찾아왔어요. 영감님, 늦었지만 이 쌀을 받아주세요. 영감님이 만들어주신 농기구 덕에 올해는 풍년이에요. 최노인과 아이들은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고 더욱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여름이 되고 장마가 시작되자 열흘 밤낮으로 큰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땅이 흔들렸어요. 쾅! 깜짝 놀란 아이들이 밖을 내다보니 커다란 바위가 마당까지 굴러와 있었어요. 하마터면 집이 산산조각 날 뻔했어. 날이 개자 빗물에 씻긴 바위산은 마치 흙 속에 묻혀있는 거인처럼 보였어요. 내 맘매는 굴러온 바위를 깨뜨리기 위해 망치질을 했어요.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자 이상한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오, 아이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아이들이 다시 뚝딱뚝딱 망치를 두들기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산에서 돌들이 날아왔어요. 으아! 다들 어서 피해! 날아오는 돌덩이를 간신히 피한 아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었어요. 망치질을 할 때마다 바위산에서 천둥 소리가 났어. 돌덩이들도 저 바위산에서 날아온 게 틀림없지? 뭔가 이상한데? 우리 한번 가볼까? 좋아.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실 테니까 내일 새벽에 갔다가 해지기 전에 돌아오자. 쉿,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새벽 일찍 아이들은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와 바위산을 향해 내달렸어요. 그리고 바위산 아래에 서서 거대한 귀 모양의 바위를 바라보았어요. 이야, 거인이 흙 속에 얼굴을 반쯤 묻은 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저기는 귓구멍 같아. 귓구멍이 동굴같이 뻥 뚫려 있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위험할지 모르니까. 첫째가 바위 거인의 귀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위가 서서히 움직이더니 바위 거인이 몸을 떨어 흙과 바위를 굴렸어요. 형, 조심해! 아이들은 작은 바위 틈에 몸을 숨겼어요. 바위 거인이 자꾸 몸을 뒤척여서 못 올라가겠어.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계속 무슨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둘째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기 봐, 거인의 귓불이 깨져 있어. 벼락이 떨어져 귀를 다친 거야. 귀를 막고 있던 바위가 굴러가 버렸으니 작은 소리만 들려도 괴롭겠지. 잠을 못 자니까 심통을 부리는 거고. 바위 거인의 귓구멍은 넓고 깊은 동굴 같았어요. 우리가 바위 거인의 귀를 치료해주자. 좋아, 귀를 막아주면
바위 거인이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을 거야. 바위 거인의 귓구멍 안에 볕단을 층층이 쌓았어요. 셋째와 막내는 차흙덩이를 뭉쳐 그 위를 꼼꼼히 채웠어요. 이윽고 구멍이 제법 메워졌지만 아이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당분간은 거인이 잠들겠지만 큰 비가 오면 귀를 막은 진흙이 씻겨 내려갈지 몰라. 그 말을 들은 막내가 바위 틈에 있는 작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소나무를 옮겨 심으면 어때?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괜찮을 거야. 막내가 좋은 생각을 했구나. 아이들은 소나무를 정성껏 옮겨 심고 소나무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밤늦도록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최노인은 걱정이 되었어요. 새벽부터 안 보이던 녀석들이 깜깜 밤중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다니. 대체 어디를 간 게야?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 최노인을 향해 웃으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최노인은 화가 잔뜩 난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막내가 최노인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끼리 저 바위산에 놀러 갔었어요. 어디를 갔건 해지기 전에는 돌아왔어야지. 집에서 걱정하는 사람 생각은 조금도 안 나더냐? 할아버지 호령에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다고? 오냐, 잘못했으면 회초리를 맞아야지. 모두 방으로 들어오너라. 최노인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조용히 최노인의 눈치만 살폈어요. 침묵을 지키던 최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는 떠나는 게 좋겠다. 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말없이 집을 나가지 않을게요. 그게 아니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 대장간 일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더 많은 것을 배우러 떠나는 게 좋겠구나. 막내가 최노인의 품에 안겨 울면서 말했어요. 전 안 갈래요.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막내야, 나도 헤어지는 게 마음 아프단다. 하지만 대장간 일만 하기보다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게 좋지 않겠니? 아이들은 서로 흩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각자 꿈을 이룬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최노인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아이들은 도시로 나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쇠를 잘 다루던 첫째는 쇠를 녹여 철판을 만드는 기술자가 되었어요. 첫째가 만든 쇠는 품질이 좋아서 최고급 제품을 만드는 데 쓰였어요. 뚝딱뚝딱 만들기를 좋아하던 둘째는 건축가가 되었어요. 둘째가 지은 집은 아름답고 튼튼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셋째는 화가가 되었어요. 셋째가 그린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흙장난을 좋아하던 막내는 도예가가 되었어요.
막내가 만든 그릇과 물병은 아주 예뻐서 모두 하나씩 갖고 싶어 했어요. 금바위골의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의젓한 어른이 된 남매가 대장간에 모였어요. 첫째가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소나무 좀 봐. 정말 멋지게 자랐어. 우리가 옮겨 심을 때는 막내보다도 키가 작았는데. 저 소나무 덕분에 바위 거인이 아직도 콜콜 잠들어 있는 거지? 최노인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 소나무를 너희가 옮겨 심었다고? 바위 거인은 또 뭐냐? 셋째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바위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막내가 오빠들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랜만에 다 모였으니까 바위산으로 소풍 가요. 소나무 아래에서 다 같이 사진도 찍고요. 첫째가 최노인에게 등을 내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업어서 모실게요. 바위 거인에 얽힌 비밀은 저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막내가 이야기해드리고요. 내 남매가 참 잘 자랐네. 우리 친구들도 밤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상상하면서 좋은 어른이 되기를 바랄게. 잘 자.